저는 어떻게 제가 1979년도 80년도 그 당시에 공직에 있었는데 교육 출장 명령이 떨어져서 1980년도에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지순례를 하루에 이제 4시간 교육을 받는데 나머지는 전부 시간이 풀이해서 성지순례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단강의 근원인 베니아스, 텔단 이런 데 가서 막 물이 쿡쿡 솟는 거, 그 생수를 먹기도 하고, 로마한테 최후의 항전을 하다가 전부가 죽은 그 마사다 요새, 거기 이제 AD 70년도에 망할 때 거기도 가보고, 사해도 가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비아 돌롤로사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도 그때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어떠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걷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979년도라고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의 부하한테 저격을 당해서 돌아가신 그렇게 비극적인 때이고 바로 그 이듬해입니다. 그래서 그 격동기에 제가 이제 거기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저는 제 가족 중에 제 친조카 녀석이 신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쪽 캐토릭계 얘기를 들어보면 꽤 유명하다고 하는 그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신부인데, 제 눈에 보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지까지도 안 오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천주교식으로 장례 절차를 하겠다고 그래서, 아이 난 장례 절차 천주교식으로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녀가 오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하느님을 부정하는 유물사관을 가지고 이른바 성직자라고 하고 몰려 있는 반역자들의 집단이 카톨릭이라고 봅니다.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을 침략을 할 때 가등청정, 가토 기요마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침략할 때 그 사람들이 천주교 교인이었어요. 아마 그때 그 사람들, 그 천주교를 신앙하고 있던 사람들이 스페인이 중남미를 가서 중남미를 파괴하고 인류 역사에 가장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요전에 제 친구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건국에는 기독교의 정신이 빠져서는 안 된다. 뭐 사실이 역사니까. 초대 국회가 열렸는데 이승만, 그때 이제 국회의장인데 이승만 국회의장이 첫 번째 국회를 여는데 아무개 의원이면서 목사 신분의 어떤 그 재헌 의원을 보고 아무개 재헌 의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시작한 게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압니다. 그래서 매우 기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연히 김성수 목사님, 존경하는 김성수 목사님을 만나서 기업 선교 방송을 하신다고 해서 여기를 왔더니 여기 너무도 좋은 분들이 있어서 김 목사님한테 제가 휘를 팍 꽂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열심히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아멘. 그런데 이제 한 2년 전인가 문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초대 대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특사를 보냈는데 송영길 의원을, 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특사로 보냈어요. 이제 갔다 와서 시민 보고를 한다고 그래서 뭐 대학 교수님, 사회 뭐 저명 인사들 제가 보니까 한 150명 정도는
좋게 모였을 것 같아요. 아침 조찬 회의를 한다. 7시에 와라. 그래서 명동에 무슨 퍼시픽 호텔인가 거기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쪽에 민주당 그쪽에 있는 그 좌파 성향의 사람들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데,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내가 그 송영길 의원하고 잘 알지도 않는 사람인데, 아마 이제 제가 러시아 전문가라고 하니까 저를 오라고 한 것 같아요. 갔는데 쭉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꽤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회자가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강연을 했는데 질문이 있으면 시간이 없어서 한 2사람 정도만 받겠다고 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왔고 많은 정부가 있었지만은 이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거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이 정부도 첫 단추를 잘 꿰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과거에 정치 투쟁을 좀 해본 경험이 있고, 그 무속다는 국가보훈법으로 감옥도 사는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기부에 가서 두드려 맞기도 하고 고문도 당하기도 하고 내 신념대로 살려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무서움 없이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얘기를 그 여러분들 우리 근대사회 독립운동사회 보면 흑화사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 저기 인터넷 검색창에 치면 나옵니다. 흑화사변이 얼마나 비극적이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인가. 근데 이제 우리 독립군들이 청산리 봉오동 전투를 거쳐서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거 조선 독립운동하는 놈들을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막 쫓고 이제 막 그냥 조선족의 중국의 동북 삼성에 있는 그 조선족이라고 보이는 그 주택은 전부 불태우고, 조선족이라고 발견되면 전부 죽이고, 이렇게 만행을 저지를 때 쫓겨서 러시아로 도망가서 흑하라는 곳으로 또 도망갔어요. 거기가 이제 중국 지도에 보면 중국 맨 여기 흑룡강성의 서쪽 지역에 있는 끄트머리 지역에 러시아 접경 지역인 흑하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있었는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냐면 러시아가 레닌 혁명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레닌이 짜르 정권을 무너뜨리고 왕조를 무너뜨리고 혁명 정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정권과 내전이 벌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독립군 부대는 그 당시는 좌나 우의 개념이 없을 때예요. 좌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레닌 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 의식이 들어가 있는 때니까. 그런데 우리 내부에 좌우 개념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독립군 출신들도 양반집 자식이 있는가 하면 주인집 자식이 있는가 하면 쌍놈집 자식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초월해서 한 덩어리가 돼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때 레닌 혁명운동의 정신이 우리 독립군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개중에는 쌍놈 자식, 주인 자식, 이런 사람들은 그래 바로 이거다 하고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반 보관대장의 자식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거기서 또 반대하는 사람, 이런 것이 이제 혼합이 돼서 이제 내분이 벌어지고 하는 것을 소련군이 충동질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총질을 하다가 전부 우리 독립군들이 괴멸을 당한 그런 아픈 역사가 있어요. 거기서 그 죽은 그 임원들이 한 650명인가 670명쯤 됩니다. 그 흑화사변 치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억울하게 원통하게 죽은 그 원혼들의 영혼이 한을 풀지 못하고 구천을 떠들고 있는데, 이 영혼들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위령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정부가 올바른 출발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일영제를 지내자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 개인적으로 예산을 세워보니까 한 4,300만 원 들어요. 한 4,300만 원을 너희들이 정부에서 돈을 안 준다면 내가라도 들여서 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제발 그 돈을 나한테 지원을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온 사람들이 그냥 찬물을 끼얹듯 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고서 말았어요. 그 다음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유 회장님, 제가 다음에 8월 중에 극동 러시아를 실무 방문하게 되니까 거기 갔다 와서 유 회장님의 고견을 들을 테니까 연락을 보좌관한테 해놓을 테니까 그때 구체적인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자건 그 이후로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재정이 잘 풀려나가리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3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니까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거기에 가서 흑하사변의 그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는가. 이 말씀을 제안하면서 간단한 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